꿈을 이룬 거죠. 귀신 나오는 집 같았어요. 하도 관리가 안 돼서 인테리어까지 해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소희님, 얼마 전에 제주도 다녀오셨던데 좀 요즘에 힘들었어갖고 제주도에 쉬러 한 일주일 갔다 왔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제주도에 예전에 낙찰 받아놓은 집이 하나 있거든요. 별장처럼 쓰는 건데 거기 가서 좀 쉬다 왔어요. 언제 받으신 거예요? 이거 21년 6월 달에 1억 3,500 정도로 낙찰을 받았던 것 같고, 처음엔 낙찰 받았을 때는 그냥 사용하기가 뭐해서 수리 싹 하고 이쁘장하게 만들어서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낙찰 받으신 과정이 되게 궁금해요. 그건 제가 사건을 보고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가 화면을 띄워놨는데 지금 2019 타경 23,598호 사건이고요. 종달리에 있는 물건이에요. 1층입니다. 1층. 제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층을 입찰을 안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별장으로 쓸 용도라서 전용 면적이 27평 정도 나오는데 대지권이 43평이라는 거. 그리고 1억 3,500만 원의 낙찰을 받았어요. 입찰을 7명 정도 진행했는데 제가 낙찰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좀 이상하실 텐데 이건 좀 사연이 있는 거라 2차 때 유찰되는데 3차 때 2차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낙찰이 됐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러면 꼭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죠. 그럼 2차 때 와서 입찰하지 왜 3차 때 입찰한 거야? 이렇게 말씀들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그런 거고, 제가 다주택자다 보니까 2차 때 21년 4월 26일 날 이 해당 물건의 공시지가가 1억 이상이었거든요. 그러면 취득세가 12%예요. 근데 얘가 21년 6월 1일 날 1억 이하로 공시지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1%대 취득세를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6명도 같이 입찰하게 됐고, 해당하는 물건가에 적절한 1억 3,500 정도의 낙찰이 된 겁니다. 경매하시니까 권리상 한번 보자고 한다면, 자, 근저당 밑으로 다 소멸되고 위로 인수사항 없고요. 2017년 10월 20일 날 말소기준 넘기고 2017년 12월 9일 날 전입일자가 있어서 후순위죠. 입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임장했을 때는 귀신 나오는 집 같았어요. 하도 관리가 안 돼서. 근데 지금은 입주민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입주민들이 서로 335돈을 모아서 페인트 칠도 다시 하고 보수도 하고 구성도 하고 조명도 달고 해서 지금 이쁜 상태로 변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좀 관리 좀 해주면 이제 또 가치가 올라가게 되겠죠. 임장할 때 정말 운 좋았던 건 여기 집주인이 저한테 2억 3천에 팔려고 했어. 그럼 매가 2억 3천이 잡히잖아요. 근데 도저히 그 가격으로 구성은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1억 3,500에 입찰을 했고, 이거 300만 원 차이로 낙찰이 돼서 좀 가슴이 아팠어요. 100만 원 차이로 낙찰받을 수 있었는데 막판에 300만 원 올렸어. 지금 현재 가치는 다시 한번 파악은 해봐야겠지만, 전 이건 이제 장기간 가져갈 거라서 당장 팔 생각이 없어요. 당장 판다고 하면 또 딴 걸 별장 세팅해야 되거든요. 품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이걸 사용하는 걸로. 표를 보면서 막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네. 이 집이 문제가 있는 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경험으로 알고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빌라 같은 형태의 주택에서 가장 문제는 누수인데, 그래서 제가 탑층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지붕 누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건은 일단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봤고, 당연히 경매하시면서는 집 내부를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걱정 드는 건 당연한데, 10건에 한 건 정도는 좀 집 상태가 안 좋은 집들이 있어요. 90%의 리스크가 없는 것에서 돈을 벌어서 10% 리스크를 좀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내부를 못 보는 두려움, 그것들을 너무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10%의 리스크마저 피하고 싶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경매하시지 마시고 그냥 제 가격에 매매로 사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경매의 장점 중에 하나가 블라인드로 딱 가려진 것처럼 안 보이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 구간에 대한 두려움들 때문에 가격이 낮아져요. 근데 그 가격이 낮아지는 수준이 블라인드를 걷어낸 다음에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더 낮게 낙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경매가 하이 리스크라고는 말을 하지 못하지만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익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장을 하나 낙찰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계기가 혹시 있을까요? 경매를 배울 당시에 선배들이 속초에 아파트를 낙찰받아서 별장을 쓰고 있더라고.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양양에 별장이라고 13, 14평짜리가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세를 줬어요. 그러니까 별장할 데가 없잖아. 그래서 제주도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주도 물건을 임장하고 입찰을 계속 진행을 했죠. 근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서울 사니까 임장을 하루에 마치려면 아침 6시 반
비행기로 가서 저녁 8시 반 비행기로 오는 일정을 한 1년 동안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제주도 가는 게 임장이 아니라 놀러 가는 기분이라 처음에는. 그리고 또 제주도를 좀 우습게 봤던 게 하루면 제주도를 다 임장할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래서 제주도 저녁에 있는 물건을 다 뽑은 다음에 내려갔거든요. 와, 근데 4분의 1도 하루에 다 맞추지 못해요. 제주도 위건 아래건, 그러니까 제주시건 서귀포건 아니면 애월이건 아니면 종다리건 이제 4등분해서 한 번 갈 때마다 한 지역씩 이렇게 임장하는 방식으로 1년 동안 계속. 그럼 임장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입찰도 해야 되죠. 그럼 그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또 내려가서 또 입찰해. 그럼 폐찰하겠죠. 그날 또 임장해. 그렇게 계속 한 1년 정도 하다가 이제 요걸 낙찰 받았는데 지금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별장을 혹시 낙찰 받으신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보다 로망이죠, 로망. 어디 여행 갈 때 비행기 타고 가고 싶지 않으세요? 비행기 타고 싶죠. 그죠? 근데 제일 싼 데가 제주도잖아. 여권 필요 없이. 그래서 경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주도에 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로망이 있었고 꿈을 이룬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저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두 다 같이 사용하니까. 특히나 저희 부모님이 제가 이거 낙찰 받았을 당시가 어머니 생신이었어요. 낙찰 받는 날이. 어머니가 어떻게 됐나? 어머니 선물 낙찰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거든. 그다음부터 어머니가 막 여름에 막 쓰실라 그래.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네. 별장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한데 궁금하죠. 제가 또 영상을 입수를 해왔으니까 네. 별장 투어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데가 거실이고요. 여기 소파, 늘어나는 소파고요. 그리고 에어컨 설치했고, TV 설치했고, 안방으로 쓰는 곳에는 이렇게 킹 침대 2개를 이제 붙여서 나란히 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세탁실이고, 탕비실 있고, 화장실. 관리를 잘 안 하다 보면 타일에 곰팡이가 끼기 때문에 타일 없이 설치를 했고요. 여기 보이시는 화면이 지금 드레스룸으로 쓴다라고 했었는데 여기가 원래 지금 방이 거실하고 룸하고 나눠져 있는데 원래 여기가 안 나눠져 있고 하나씩 펜션이었거든요. 근데 이 펜션을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로 뚫어놓은 거야. 운 좋게 제가 그걸 낙찰받은 거고. 그리고 이 자리에 뭐가 있었냐면 제가 이거 낙찰받았을 때 솔로였는데 여기에 커플이 앉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파가 있더라고요. 꼴 보기 싫어서 철거하고 드레스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드레스룸이 있고 화장대는 전 필요 없는데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화장대 넣었고요. 창문 밖으로 바다가 보이고요. 작지만 보입니다. 여기 또 거실 지나쳐서 거실 화장실 보이시고 작은 방이 또 하나 있어요. 작은 방에 여러 명 묵었을 때 이제 펼쳐진 매트리스 있고 그리고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게 전자 오락기인데 이것도 제 로망이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막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집에서 이런 오락기 갖고 오락하잖아요. 어렸을 때 어머니 지갑에 손대서 오락실에 갔어. 그것도 500원 빌린다는 표현을 쓸게요. 빌려서 나중에 갚을 생각이긴 했는데 막 오락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눈을 가려. 어머니인지 몰랐어. 근데 계속 장난을 쳐. 그날 와 대걸레 자루로 진짜 먼지 털듯이 맞았는데 그 후로 정자 오락실 안 갔어요. 그럼 안 가니까 하고 싶지. 가지고 싶어서 하나 샀어. 그럼 샀으니까 어디다 놔야 돼?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집에 놔야죠. 그래서 여기다 놨습니다. 잘 쓰고 계신가요? 잘 안 해요. 이 인테리어 하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얼마나 들었나요? 여기 기자재까지 해서 새 걸로 다 마련을 했는데 제주도가 습기가 많이 차잖아요. 제습기 45리터 용량의 멀티 에어컨에 게다가 여기 이불 같은 것도 전부 다 한 땀 한 땀 만드는 장인이 또 제주도에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분한테 다 맞춰서 6채 인테리어까지 해서 1억 1천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집값만큼 든 거 아니에요? 원래 인테리어는 집값만큼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펜션 네. 2개를 터서 지은 집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더 비싸지는 거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는 이게 터서 나온 게 훨씬 더 나은 상황이니까 이거 원룸 하면 되게 조그맣거든요. 이건 이제 2가족 정도가 쓸 수 있는 크기가 돼서 입찰을 하게 됐던 거죠. 그 별장을 낙찰받고 나서 가장 좋은 점이 뭔가요? 일단 마음의 위안 찾을 곳이 있다?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낙찰받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쉼터를 갖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제 쉼터를 갖고 제가 여유가 있어지다 보니까 여유를 나눌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눔을 가족 그리고 수강생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나누니까 그게 더 뜻깊은 것 같고 이렇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쉼터를 함께 사용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고 적지 않은 노력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노력은 해볼만 하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유를 가지는 그런 삶을 위해서 지금부터 재테크를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